자, 오늘은 경우의 수 두 번째 파트, 순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첫 번째 시간에 경우의 수의 정의가 뭐냐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경우의 수는 어떤 사건이 시행됐을 때, 일어났을 때 발생되는 결과의 가지수라고 정의를 해줬었죠. 그때 우리가 그 사건의 이름이 바로 순열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사실 순열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경우의 수예요. 경우의 수에 포함된 이름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떤 걸 순열이라고 하냐 그러면은 어떤 특정한 사건이 시행됐을 때를 순열이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순열은 경우의 수의 부분인 거예요. 그러면 경우의 수의 정의가 사건이 시행됐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결과의 가지수라고 정의를 해줬잖아. 순열도 마찬가지로 경우의 수이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일어나는 결과의 가지수인 거예요. 그때 순열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면 이 순열은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열을 정의할 때 사건을 정의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죠? 사건이 꼭 범죄 용어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사건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순열은 어떤 경우의 수의 사건의 이름인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해석하면 좀 쉬워. 순열은 경우의 수가 아닌가? 경우의 수야. 근데 어떤 특정한 사건의 경우의 수인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별도로 순열이라고 붙인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조건.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생님이 이제 도형으로 한번 조금 더 다른 예를 들어보면 삼각형의 정의가 있죠. 세 변으로 둘러싸여 있으면 삼각형인 거죠. 맞죠? 근데 그 삼각형에서 어떤 조건이 추가되면 삼각형의 이름이 다른 걸로 바뀌지. 그게 똑같은 거예요. 경우의 수인데, 순열도 경우의 수인데 어떤 조건이? 그렇지. 어떤 조건을 만족하고 있을 때 순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순열의 뜻이야, 뜻. 어떤 경우의 수를 순열이라고 할까? 순열의 정의는 자, 딱 두 단어로 정의하면 돼요. 뽑고 배열로 정의하면 돼요. 좀 살을 붙이자면 어디에서 그죠? 몇 개를 뽑아서 배열했을까를 말하는 거예요. 당연히 뽑는 대상이 있어야 되겠죠. 그걸 우리가 이제 보통 n개라고 해요. 몇 개 중에서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보통 n개 중에서 몇 개를 뽑았는지를 말해야 되겠죠. r개를 뽑고 몇 개를 배열하겠어요? 그렇지. 뽑은 개수만큼 배열이 되겠죠. 배열하는 뭐를? 경우의 수를 순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순열은 뭐냐라고 물어보면 뽑고 배열하는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순서가 뭐죠? 그렇지. 당연히 배열 먼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뽑는 게 우선인 거야. 뽑은 다음에 배열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꼭 지켜야 해. 알겠지? 자, 우리가 순열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일단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의 수와 선택한 것을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계산을 할 때 순열을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뭔가를 선택하고
그것을 배열하려고 한다. 배열하는 것은 뭐냐면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야. 그래서 배열하는 경우라는 건 뭐냐면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라서 순서가 바뀌었을 때 다른 경우가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해 되겠어요? 그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다 알고 배우고 가야 돼. 뽑는 경우의 수도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순열은 뽑고 배열하는 경우의 수잖아요. 그치? 근데 뽑기만 하는 경우의 수도 따로 존재하고 배열만 하는 경우의 수도 따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순열을 원래 제대로 알려면 뭐부터 배우고 왔어요? 뽑는 경우의 수랑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먼저 배우고 왔어야 되는 거야. 순서가 그게 맞아. 근데 왜 순열부터 배우냐면 뽑는 것부터 안 배우고 왜 순열부터 바로 배워버리냐면 뽑는 계산보다 뽑고 배열하는 계산이 좀 더 쉬우니까 그런 거예요. 그건 이제 선생님이 추후에 조합을 설명할 때 그래서 그런 거구나. 왜 순열부터 먼저 배웠구나. 이제 그때 느낌이 와요. 계산을 직접 해보는 느낌이요. 그러면 그 이전에 뭐부터 이제 배워야 되냐면 배열부터 배워야 돼. 근데 교재에는 배열이 없어요. 지금. 교재에는 뭐가 없다? 배열이라는 경우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순열 정해줬으니까 순열을 제대로 계산하기 위해서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또 먼저 정리를 해볼게요. 알았죠? 배열도 뭐다? 순열처럼 경우의 수의 이름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배열이라는 말은 뭐다?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예요. 자, 배열은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얘도 정확하게 얘기하려면은 무엇을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야? 이제 이걸 알아야 되겠지. 그래서 보통은 n개를 순서대로 나열했다 이렇게 이제 많이 말들을 하죠. 되겠죠? 어떤 대상의 개수가 존재해야 되겠지. 배열해야 되는 대상의 개수가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n개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었다고 치자. 선생님이 1, 2, 3, 4, 4장의 숫자 카드를 가지고 4자리의 자연수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 4장의 숫자 카드를 가지고 4자리의 자연수를 만들고 싶어. 그때 우리는 뭘 쓰면 되는 거냐면 배열이라는 걸 쓰면 돼. 왜죠? 4자리의 자연수를 만들 때 1000의 자리의 수, 100의 자리의 수, 10의 자리의 수, 1의 자리의 수를 순서대로 나열해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배열의 의미랑 정확하게 일치하죠. 그때 우리가 1000의 자리의 수의 경우의 수와 100의 자리의 수의 경우의 수와 1의 자리의 10의 자리의 경우의 수와 1의 자리의 경우의 수를 모두 곱하면 전체 경우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죠. 이해돼요? 그때 여기서 중복을 허락한다는 말이 없으면 문제에서 만약에 중복을 허락한다는 말이 없어. 그러면 중복 허락 안 한다는 뜻인 거야. 똑같은 걸 여러 번 쓰면 안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중복을 허락한다고 하는 이제 별도의 다른 의미가 되겠지만 여기서는 배열에서는 보통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중복을 허락한다는 말이 없으면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 거야. 마음대로 상상하면 안 돼. 알았지? 그러니까 배열은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서 한번 배열해보자. 경우의 수를 구해보자. 그러면 처음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그렇지. 4가지가 될 거고. 두 번째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가지가 될 거고 2가지가 될 거고 1가지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우리가 앞에서 배웠지만 AND의 의미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곱하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이해되죠? 얘를 우리가 간단하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4 팩토리얼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느낌표가 무슨 뜻이냐면 배열이라는 뜻이에요. 배열은 경우의 수. 그러면 4개를 배열해라 이 말인 거거든. 그럼 4개를 배열할 때
4321이 돼요. 이해되겠어? 그래서 우리가 숫자 뒤에 느낌표가 있잖아. 이거는 경우의 수인 거예요. 앞으로 너 어떤 문제를 봤는데 숫자 뒤에 어떤 느낌표가 있어. 그럼 이건 경우의 수인 거예요. 그럼 이걸 정확하게 읽어야지. 4개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 따라서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답이 돼요. 받아들일 수 있죠? 네. 이 정도는 확인할 수 있겠어요? 그럼 선생님이 물어볼게요. 1 팩토리얼은 얼마일까요? 한 개를 배열하는 경우겠습니다. 1이지. 0 팩토리얼은 몇일까요? 0 팩토리얼이 0이라고 말하면 이건 경우의 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 0 팩토리얼은 0 곱하기 뭐 이게 아니야. 배열하지 않는다. 0은 없잖아. 없는 걸 배열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배열할 수 없는 경우의 수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배열하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배열하지 않는 경우는 무조건 몇 가지야? 한 가지겠지. 배열하지 않는 거예요. 배열하지 않는 경우 한 가지. 이해돼? 그러니까 얘를 곱셈으로 그냥 공식으로 이렇게 외우는 애들은 공식으로 외워버리는 애들은 자 n 팩토리얼이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해가지고 1까지 모두 곱한 값이다 라고 공식으로 외운 친구는 0 팩토리얼이 0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곱하기 0이라고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선생님이 항상 경우의 수는 정확하게 사건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배열이라는 경우의 수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1 팩토리얼이나 0 팩토리얼은 한 개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 이렇게 물어본 거고 0 팩토리얼은 0은 배열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열하지 않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냐 이렇게 물어본 거라고 해석을 했어요. 이해돼요? 따라서 0 팩토리얼은 몇이다? 1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알겠죠? 네, 좋아요.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자. 원래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단원이 순열이죠. 순열의 정의가 뭐였어요? 순열.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해가지고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순열이에요. n개 중에서 r개를 이제 선생님이 뽑는다라는 표현 대신에 선택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고 뽑는 것도 다 가능한 거예요. 다 똑같은 말인 거죠. 선택하고 그렇지.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조금 전에 배웠습니다. 팩토리얼. 그쵸?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만 배우면 되냐면 선택하는 경우의 수만 배우면 돼요. 이건 미리 알려줄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계산하고 싶다. 저런 경우만 계산하고 싶다. 그게 조합입니다. 자, 잘 보세요. 경우의 수 파트 안에 순열이 있고 조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배열도 있는 거예요. 다 경우의 수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확률과 통계라는 단어를 배우게 되면 이항정리라는 파트도 또 배우게 돼요. 다 경우의 수 파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순열이라는 경우의 수, 조합이라는 경우의 수, 배열이라는 경우의 수를 알아야 됩니다. 미리 선생님이 설명을 받는 겁니다. 어차피 배울 거예요.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뭡니까? 그게 조합이에요. 조합의 뜻이에요. 이해되겠죠? 여기까지 받아들일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연결을 해볼게요. 어차피 한 번에 배우는 게 편해요. 따로따로 배우는 것보다 한 번에 배우는 게 편해. 계산 선생님 따로따로 가르쳐 주겠지만 어찌됐든 의미는 한 번에 배우는 게 편합니다. 자, 순열이라는 경우의 수는
순열이라는 경우에는 조합하고 배열한 경우의 수이다. 이렇게 이제 말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조합하는 사건을 A, 배열하는 사건을 B라고 했을 때, 이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은 어떤 문장으로 연결되어 있죠? 선생님이 항상 얘기했지만 AND냐 OR냐 따지라고 했지. AND의 OR이에요. 자, 다시 OR라는 의미는 이거나 그리고 또는 이렇게 표현해요. AND는 뭐뭐 하고 이런 게 AND예요. 뭐뭐 하고 있잖아요. 뭐뭐이고 AND의 의미로 연결되어 있어요. 따라서 조합의 경우의 수랑 배열의 경우의 수를 어떻게 해야지? 곱해야지만이 순열의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까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자, 그럼 이때 우리는 표현을 할 거예요. 순열을 표현할 때는 P로 표현해요. 경우의 수에서. 그리고 조합을 표현할 때는 C로 표현해요. 배열을 표현할 때는 팩토리얼로 표현해요. 자, 순열 P. P는 순열. 순열은 어떤 순열을 얘기해?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한 다음에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쪽에 뽑는 전체 대상, 그리고 뒤에는 뽑히는 대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개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하고 배열하는 경우의 수다. 이렇게 정확하게 읽어줘야 돼요. MPR. 그러면 조합도 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NCR이 되겠죠. 그럼 얘는 R개를 선택한 거니까 R 팩토리얼이 되겠지. 그래서 MPR 계산은 NCR 곱하기 R 팩토리얼이 답인 거예요. 자, 선생님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얘를 계산하는 것보다 얘를 계산하는 게 더 쉬워요. 원래 얘를 계산하기 위해서 너네 둘이 곱해야 되는데 조합을 계산하는 방법보다 순열을 계산하는 게 경우의 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순열을 계산하는 게 더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먼저 알려주게 돼 있어. 얘를 먼저 배워. 너를 배웠어 이제. 그 다음에 얘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열을 배우고 조합을 배우게 돼. 순서는 조금 잘못됐다고 느끼지. 근데 계산은 순열이 더 쉽단 말이야. 알겠지? 따라서 순열 계산을 이용해서 조합 계산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너는 뭐야? 라고 물어보면 순열 계산한 값에다가 몇 팩토리얼로? R 팩토리얼로 나누면 조합 계산이 돼요. 이건 선생님이 다음 단원에서 가르쳐줄 내용인데 미리 알려주세요. 한 번에 배우는 게 좋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선생님한테 배워야 될 시점 뭐냐? 이 순열의 경우의 수를 우리가 정의를 이용해서 순열의 계산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 이 수업의 목표가 거기에 있는 거죠. 자, 출발할 겁니다. 순열 이제 정의됐다. MPR로. 그럼 이 MPR의 뜻은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해서 배열하는 거니까 몇 개를 배열하게 돼 있다? R개를 배열하게 돼 있다. R개를 배열하게 돼 있다. 그러면 당연히 각각의 경우의 수를 우리가 따지면 되는 거지. 제일 처음에 배열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당연히 N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여기다가 배열할 거니까 N가지가 나와요. 이걸 바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선생님이 10명 중에서 3명을 뽑은 다음에 배열하겠다고 했다. 만약에 일단 그러면 배열되는 사람 수는 3명이지. 근데 그걸 경우로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처음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 10가지겠죠. 두 번째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9가지겠죠. 세 번째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8가지겠죠. 한 명씩 줄겠지.
배열을 하고 난 다음에 얘를 배열하는 거예요. 맞아, 틀려.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 답인 거예요. 이런 방법처럼 계산을 그대로 만들어가. 처음에 n까지. 두 번째 n-1까지. 세 번째 n-2까지. n-3까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까지 곱해야 돼? r개를 배열하려면 n-r까지 가면 안 되죠. 자, 지금 카운팅 했을 때 처음에 n 이 뒤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출발했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뒤에 빼기 1, 빼기 2, 빼기 3 이렇게 갈 때 빼기 r까지 가버리면 1부터 r까지가 여기 이미 있는 거야. 그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만약에 여기가 r이었다면 1부터 r까지 가버린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r인 거야. 우리는 r개를 배열하려고 하는데 이미 여기서 r개가 나와버렸어. 그럼 앞에 있는 건 배열 안 하는 거야? 저를 해야 되잖아. 쟤를 포함해서 r개여야 되잖아. 얘를 포함해서 r개를 배열해야 되는 거니까 제일 마지막에 r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요소로 끝나야 돼요. r 더하기 1로 끝나야 되지. 이해되겠어요? 여기까지 이해되겠어요? 그렇지. 그래서 이거 그대로 한번 접목해봐. 10 9인데 10 빼기 1 10 빼기 2 이렇게 가지. 몇 개를 뽑으라 했어. 그러니까 빼기 3이 아니라 3에서 1을 더한 거. 얼마까지 가라는 얘기야? 3에다가 1, 이제 마이너스 3에다가 1을 더했으니까. 그렇지. 마이너스 2까지 가라. 그래야지 알게 되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어? 다시 천천히 생각해봐. 1부터 r까지 가버리면 그거는 1부터 r까지가 알게야. 근데 우리는 1부터 출발하지 않았잖아. n부터 출발했잖아. 그치? 그래서 r개가 되려면 당연히 마지막에 r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r보다 하나 더 많은 숫자로, 더 플러스 1개의 숫자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순열의 정의에 의해서 경우의 수로 바로 한 번에 순열 공식을 만들어 보면 n, p, r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해서 n-r 플러스 1까지 곱하면 된다 라는 공식을 만들 수 있죠. 자, 이게 1번. 선생님이 이번에는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싶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싶으냐? 배열을 다 한 다음에 배열하지 않는 부분만큼 나눠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해돼? 따라서 선생님이 이 공식을 이렇게 바꾸고 싶어. 야, 그냥 n개를 다 배열했다고 칠게. 그 중에서 배열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만큼 나누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자, 봐봐. 배열하는 경우가 n부터 n-1 해가지고 2 곱하기 1까지 다 배열하는 걸 n 팩토리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필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잖아. 이 부분만을 나는 계산하고 싶은 거야. 그럼 당연히 이 부분으로 한결 나눠버리면 되죠. 그럼 n 팩토리얼에다가 이 부분만 나눠버리면 답이란 얘기잖아. 그치? 그럼 선생님이 얘기를 할 거야. 얘도 배열하는 거고 얘도 배열하는 거잖아. 그럼 얘는 몇 개를 배열하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r개겠지. 그러면 얘는 몇 개지? 되겠어? 그렇지. 전체가 n개인데. 전체가 n개인데 그 중에서 r개를 배열하고 나는 나머지니까 당연히 쟤는 n-r개를 배열해야 되는 거잖아. 따라서 이 뒷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면 되죠? n-r 팩토리라고 표현하면 되는 거죠. n-r개를 배열할 거야. 됐지? 그럼 끝. n 팩토리얼에서 n-r 팩토리얼을 나누면 NPR 계산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어. 만들 수 있죠. 그러면 NPR은 몇 가지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그렇지!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거야. 그냥 순수한 정의대로
처음에 올 수 있는 경우, 두 번째 올 수 있는 경우, 세 번째 올 수 있는 경우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몇 개를 선택하고 배열하느냐에 따라서 거기까지만 곱해주던가 아니면 아우 난 그거 다 싫어. 그냥 편하게 하고 싶어. 전체를 배열한 다음에 나머지만큼 나눠버리면 되겠다. 라고 생각하잖아. 둘 중에 하나를 써야 된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얘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으면 진짜로 잘 이해하는 거야. 이해되겠죠?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MPR 계산은 끝난 거예요. 더 이상 할 게 없어. 선생님이 가르쳐준 거 다 가르쳐준 거. 그러면 이제 실전에서 순열 계산을 이제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연습하면 돼요. 자, 내가 순열을 배웠어. 근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경우의 수라든가 중학교 때 배웠던 경우의 수라든가 이런 거를 사용해서 계산하려고 하는 습관이 있단 말이에요. 이 MPR 계산을 안 쓰려고 그래. 습관적으로. 근데 그건 지금 굉장히 잘못된 습관이에요. MPR 계산이 엄청 쉽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떤 경우의 수가 뭔가를 선택한 다음에 뭔가를 순서를 정해서 뭔가를 계산해야 되는 경우의 수는 이거 다 순열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또 조합하면은 뭔가를 선택하거나 뭔가를 뽑아야 되거나 뭐 이런 걸 해결해야 되는 경우의 수는 그럼 다 조합으로 가요. 이게 자동적으로 습관이 들여져야 돼요. 그냥 이 단원에서 순열이니까 무조건 P 써야지. 다음에 조합이니까 무조건 C 써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알겠지? 어떤 조건을 만족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순열인지 조합인지 먼저 구분할 수 있는 연습을 실전에서 해줘야 돼요. 좋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199페이지 필수의 제 8번 199페이지 필수의 제 8번 선생님 한번 풀어볼게요. 알겠죠? 자, 어차피 이제 우리가 MPR 계산을 할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MP는 5n이더라 라는 이제 이 방정식을 풀 수 있겠죠. 자, 선생님은 이거 풀 때 이 뒤에 있는 숫자가 정해져 있으면 얘가 값으로 정해져 있으면 1번이 편할까 2번이 편할까 이제 이거 따지면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배웠던 두 가지 공식이 있어요. 1번이 편할까 2번이 편할까 생각을 해보면 돼. 이 뒤에 숫자가 정해지면 1번으로 계산하는 게 편해요. 끝이 몇인지 알 수 있으니까. 근데 얘가 만약에 R로 끝나면 끝이 정확하게 뭔지 모르니까 2번 공식이 더 편한 거예요. 이제 선생님이 이거를 팁으로 알려주고 하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럼 얘는 2로 끝났으니까 그냥 두 개만 딱 정해놓고 경우의 수 그대로 가면 돼요. 처음에 올 수 있는 경우는 n개, 두 번째 올 수 있는 경우는 n-1개, 두 개만 계산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곱한 게 다른 거예요. 그러면 좌변은 n제곱 마이너스 n, 우변은 5n입니다. 몇 차 방식 풀면 된다? 2차 방식 풀면 된다. 되겠죠? 단 2차 방식의 두 분 중에 이 n은 반드시 몇 보다 커야 되죠? 그렇지. 뽑는 거 두 개인데 뽑아야 될 계산이 하나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2보다 큰 수가 크거나 같은 수가 답인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죠? 네. 그러면 이제 필수의 이제 8번에 1번 해결됐다. 자, 8번에 2번 보자. 선생님이 OPR 계산을 해보라고 한 거예요. 드디어 선생님이 아까 말한 거 나옵니다. 자, 얘랑 정확하게 구분되죠. 얘는 뒤에를 알고 있고 얘는 뒤에를 모르고 있고. 그럼 어떻게 해? 1번 말고 두 번째 걸 계산하세요. 두 번째 공식은 뭐였죠? 그냥 다 배열해. 5 팩토리얼 계산해. 그런 다음에 5에서 R만큼 뺀 나머지만 배열하는 경우로 나누면 되는 거야.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겠죠? 네. 여기에 6 팩토리얼을 곱한 게 4,000이네. 43,200이야 라는 방정식 푸는 거예요. 자, 이거 푸는 방법도 선생님이 알려줄 거야. 이게 등식이고 곱셈식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반드시 나눌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5 팩토리얼, 6 팩토리얼 이거 있잖아. 저런 거 생각할 때 그냥 펼치면 돼. 경우의 수 구하듯이. 그럼 얘는 뭐냐면 5, 4, 3, 2, 1이죠.
6 팩토리얼은 6, 5, 4, 3, 2, 1이죠. 그냥 무조건 나누면 돼요. 그럼 이제 1은 어차피 곱셈식에서 의미가 없으니까 1 빼고 43,200을 나누기 위해서 이 0을 먼저 없앨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죠? 5하고 2의 곱으로 한 번씩 나누면 10이 나눠지는 겁니다. 5와 2의 곱으로 한 번씩 나눠버려요. 그러면 432가 남았지. 그거를 4 곱하기 3이나 6 곱하기 4 곱하기 3 중에서 나눌 수 있는 수로 나누면 되는 거야. 그럼 일단 제일 큰 수로 먼저 나누는 게 더 빠르잖아. 항상 숫자는 크게 나누는 게 편하죠. 6으로 나눠버릴게요. 그럼 6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죠? 72. 그렇지. 그러면 이 72는 이제 4로 또 나눠지겠죠. 또 4 곱하기 4니까 또 16으로 나눠질 수 있지. 근데 일단은 4로 나눠. 여기서부터 그냥 천천히 그냥 나누면 돼. 계산이 빠른 친구도 있고 느린 친구도 있을 거니까. 그래서 4로 나누면 어떻게 되죠? 18 나와요. 그러면 또 18을 4로는 이제 못 나눌 거 아니에요. 그럼 3으로 나눌 수 있어요? 나눌 수 있는 데까지 계속 나누는 거. 그럼 얼마죠? 6. 그러면 또 3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럼 얼마죠? 2. 1로 또 나눌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우변은 다 나눠져서 1 돼버린 거지. 그럼 좌변은 5-r 팩토리얼 분의 2만 남은 거 아니야. 이게 1이어야 돼. 그럼 얘가 얼마나 되죠? 그렇지. 그러면 팩토리얼은 거꾸로 가면 되는 거야. 잘 봐. 팩토리얼은 1 팩토리얼, 2 팩토리얼, 3 팩토리얼의 결과만 거꾸로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1 팩토리얼 얼마예요? 1. 2 팩토리얼 2. 3 팩토리얼 6.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팩토리얼의 결과가 2잖아. 팩토리얼의 결과가 2면 얘는 무조건 몇 팩토리얼이야 돼? 그렇지. 2 팩토리얼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5-r이 2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r이 얼마야? r. 5 빼기 r이 2여야 되니까 r이. 그렇지.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소 복잡해 보이는 감은 있어도 요령만 알면, 어떻게 계산하는 요령만 알면 이거는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돼요. 근데 요령을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 어렵겠죠. 요령을 모르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거나 또는 못 풀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요령을 알려줬다. 자, MPR 계산을 하려고 해. MPR 계산하려고 해. 너를 알고 있어. 그러면 1번으로 가자. 너를 몰라. 그러면 2번으로 가자. 이거 생각을 해야 된다. 선생님이 요령을 알려줬습니다. 네, 좋아요. 그럼 3번은 이제 요령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3번을 접근하는 거니까 쟤는 R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번을 이용해서 비례식을 등식으로 바꿔서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넘어가겠습니다.